지금부터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에 온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당신이 살아가야 할 운명적인 삶을 가르는 거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미국에서 가장 눈부신 성공을 거둔 500명이 넘는 인물들의 정신세계를 연구하며 그들 모두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된 법칙을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저는 지극히 심오하면서도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실로 막강한 힘을 지닌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진리는 가난과 실패, 그리고 절망의 굴레 속에서 매일 허덕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감춰져 왔던 것이었습니다. 카네기, 포드, 에디슨, 록펠러와 같은 거인들은 아침에 눈을 떠 발이 채 바닥에 닿기도 전에 자신의 정신을 성공의 궤도에 올려놓는 비밀스러운 아침 의식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똑같은 걱정과 돈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끝없는 의심을 품고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어제의 한계라는 독에 정신이 잠식된 채 이미 패배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98%를 병들게 하는 마음의 가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들이 소리 없는 절망의 삶에 영원히 묶여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의 그 족쇄는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아침에 눈을 뜬 후 첫 5분이 그날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부와 모든 경이로운 업적, 인류 진보의 모든 획기적인 발전이 사무실이나 공장이 아닌 동이 트는 고요한 순간, 한 결연한 정신이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을 담아 읊조린 특정 언어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밝힌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정신은 하나의 송수신소와 같습니다. 당신이 깊은 감정과 믿음을 실어 말을 내뱉을 때 그 명령은 무한한 지성과 연결된 당신의 잠재의식에 곧바로 전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면밀한 관찰을 통해 증명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질문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감정을 실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즉시 그것을 당신의 물리적 현실 속에 구현하기 시작할 뿐입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이 원리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창가에 서서 그날의 목표를 너무나도 강력한 기운으로 선포했고 그 기운만으로도 만나는 모든 이들의 존경심을 이끌어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 역시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의 정적 속에서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지식의 무한한 근원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언하곤 했습니다. 록펠러, 포드, 슈아브, 그들 모두가 신문이나 무의미한 잡담이 아닌 자신의 정신을 승리로 프로그래밍하는 의도적이고 목적이 뚜렷한 언어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은 자기 자신의 정신적 나태함의 희생양이 되어왔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 길들지 않은 야생마처럼 날뛰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 말은 두려움과 의심이 이끄는 대로 당신을 끌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릴 11개의 문장은 그 야생마를 길들일 고삐와 제갈과도 같습니다. 이 문장들은 당신이 자신의 정신을 완벽히 통제하는 힘을 줄 것이며 그 통제력을 통해 당신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나 공허한 다짐이 아닙니다. 이 11개의 문장에는 성공 철학의 농축된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무에서 제국을 건설하고 산업 전체를 뒤바꾸고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인물들의 실제 경험에서 추출해낸 것입니다. 각 문장은 당신 잠재의식 속 각기 다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들이 모여 무한한 성취의 금고를 여는 마스터키를 형성합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이 위대한 변화에 필요한 것은 단 2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문장들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 그리고 둘째, 절대적인 믿음과 불타는 감정을 실어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언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언어에 믿음의 불꽃을 결합하는 순간 당신의 존재 전체를 재창조할 거대한 힘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은 삶의 지배자와 희생자를 가르는 아침 의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 6단어가 당신의 의식 깊은 곳에 불타는 낙인처럼 새겨지게 하십시오. 이 말 속에는 당신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성취의 정상으로 끌어올릴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사업, 그의 전 재산, 그의 자신감까지도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사무실에 앉아 외부의 어떤 힘이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오직 이 6단어만을 주며 매일 아침 자신의 온 존재를 다해 반복하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저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2배나 더 큰 부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상황이라는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정부를, 경제를, 교육을, 가족을 탓합니다. 모든 힘을 쥐고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을 제외한 세상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제가 역대 가장 성공한 인물들의 삶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언컨대 당신은 운명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운명의 창조자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둘러싼 모든 환경은 어제 당신이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의 직접적인 결과물입니다.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가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라고 썼을 때 그는 아름다운 시구를 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력의 법칙처럼 불변하는 우주의 법칙을 선포한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환경을 창조합니다. 당신의 지배적인 정신 상태가 성공을 끌어당길지, 실패를 끌어당길지, 부를 끌어당길지, 가난을 끌어당길지, 행복을 끌어당길지, 불행을 끌어당길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헛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학적인 정밀함으로 작동하는 우주 법칙의 원리입니다. 찰스 M. 슈와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앤드루 카네기의 제철소에서 하루 1달러를 버는 일용직 노동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슈와브는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터로 향하기 전 그는 자신의 초라한 거울 앞에 서서 언젠가 바로 저 제철소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잠재의식에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스틸 코퍼레이션의 사장이 되었고 연간 100만 달러가 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 액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헨리 포드가 대중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을 때 그는 비웃음과 조롱에 직면했습니다. 학식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왜 불가능한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수치를 들이대며 그가 파산할 것이라고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그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환경을 지배하는 자신의 정신적 주권을 새롭게 선언했습니다. 수십 번의 좌절이 닥쳐왔을 때마다 그는 운명이란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각과 결정 그리고 행동으로 직접 창조해내는 것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대의 잠재의식은 비옥한 대지와 같아서 어떤 씨앗을 뿌리든 그대로 싹을 틔웁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선언할 때 그대는 그 땅에 위대한 힘과 자결권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언은 반드시 진실한 감정을 실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십시오. 당신의 삶 전체가 그 한마디에 달려있는 것처럼 외치십시오.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온몸으로 솟구치는 힘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을 올가매던 희생자라는 굴레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마침내 당신 스스로가 운명의 지휘봉을 잡는 그 순간에 체감해야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로 이 잠재의식을 통해 작동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운명의 주인임을 믿게 될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믿음과 공명하는 사람과 환경, 그리고 기회를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한계에 대한 생각으로 성공을 밀어내던 과거는 사라지고 이제는 힘과 가능성에 대한 생각으로 성공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평범함에서 위대함으로 올라선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낸 정신법칙의 실제적인 적용일 뿐입니다. 나의 뚜렷한 목표가 나의 모든 행동을 이끈다. 이 8단어야말로 모든 성취의 출발점입니다.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 당신은 키 없는 배와 같아 삶이라는 해류가 이끄는 대로 정처 없이 떠다닐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확고하게 새겨진 목표가 있다면 당신은 목표물을 향해 거침없이 날아가는 유도탄과 같아질 것입니다. 저 역시 앤드루 카네기가 이 명확한 목표의 지구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전까지 수년간을 가난과 좌절 속에서 헤맸습니다. 그는 100명 중 98명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코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과 희망, 막연한 꿈은 있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없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수십 갈래로 흩뿌리면서 왜 아무런 진전이 없는지 의아해할 뿐입니다. 에드윈 시반 씨는 토머스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세웠을 당시 이름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돈도 인맥도 특별한 재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 바로 명확한 목표가 뒷받침된 불타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잠든 이른 새벽마다 반스는 자신의 초라한 방에 서서 에디슨과 함께 일하겠다는 의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에디슨 밑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디슨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마침내 반스가 에디슨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에디슨은 달랐습니다. 사람의 눈을 통해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그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결코 꺼지지 않을 듯한 뚜렷한 목표라는 불꽃이 그의 눈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수년 후 반스가 에디슨의 구슬 녹음기 사업 파트너로서 부를 이룬 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성공할 때까지 곁을 지키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원하던 기회를 주었소. 당신의 명확한 목표는 단순한 소망이나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내리는 명령입니다. 매일 아침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 목표를 선언할 때 당신은 내면의 힘을 활성화시켜 그 목표를 즉시 현실 세계의 결과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존 디 록펠러는 23살의 나이에 세계 최고의 정유업자가 되겠다는 자신의 뚜렷한 목표를 알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말하고 그것으로 숨쉬고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결정과 행동은 이 중심 목표에 의해 인도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제국과 상상을 초월하는 부였습니다. 노력 집중의 원리는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바로 그 뚜렷한 목표 하나에 쏟아부을 것을 요구합니다. 흩어진 생각은 흩어진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뚜렷한 목표가 이끄는 집중된 생각은 집중된 힘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명확하게 정의하고 감정을 실어 부여한 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하루 24시간 내내 일합니다. 잠들지도 쉬지도 않으며 당신을 위해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직 당신이 명확한 관역을 제공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매일 아침 이 문장을 말할 때마다 당신의 뚜렷한 목표가 이미 성취된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성취의 기쁨을 느끼십시오. 성공의 만족감을 경험하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은 생생하게 상상된 경험과 실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뚜렷한 목표를 선언하면서 끊임없이 목표가 달성된 모습을 시각화하면 당신은 잠재의식이 반드시 따라야 할 정신적 청사진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위대한 성취의 비밀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이 당신의 삶의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날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비전을 유지하는 것. 내 안에는 내가 필요한 모든 힘이 존재한다. 잠시 멈추어 이 말에 담긴 심오한 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한계라는 것을 믿도록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신 외부에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바탕으로 단언하건대 당신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든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정규 교육을 겨우 3달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외적인 잣대로 보면 그는 무명의 실패자로 남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교육받은 비평가들이 알지 못했던 비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무한한 지성과 연결될 통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완전한 어둠과 침묵 속에 앉아 모든 지식의 근원과의 연결을 확언하곤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이디어들이 그의 마음속으로 선건처럼 스며들었습니다. 해결책이 나타나고 발명품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00개가 넘는 특허가 내면의 힘에 대한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념비로 서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정신 능력의 10%도 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잠재력의 10분의 1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성공이 당신을 비껴가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그 힘은 바로 그곳에서 당신이 찾아주기를, 명령해주기를, 해방시켜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는 이 진리를 누구도 농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노예로 태어나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그는 자기 시대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땅콩에서 300가지가 넘는 용도를 어떻게 발견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실험실에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창조주시여, 부디 이 땅콩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는 답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모든 지식, 모든 힘, 모든 해결책의 근원인 무한한 지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이 연결을 가로막는 장벽과도 같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 안에 필요한 모든 힘이 존재한다고 확언할 때 당신은 이 장벽을 제거하게 됩니다. 당신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상 모든 위대한 성취가들이 증명해온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기의심이야말로 인간의 잠재력을 마비시키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가능성이라는 광활한 대지 대신 한계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살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너무나도 자주 듣다 보니 정작 내 안에 무엇이 가능한지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사람을 제약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생각뿐이라는 앤드루 카네기의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당신을 가두고 있는 듯한 그 견고한 벽은 사실 당신의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엮여 있을 뿐입니다. 그 믿음을 바꾸는 순간 벽은 마치 환상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매일 아침 이 확언을 되새기며 당신의 존재를 통해 흐르는 무한한 힘의 파동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우주의 창조적인 에너지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그 에너지의 발현입니다. 저 행성들을 움직이고
작은 씨앗 하나를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하며 애벌레를 나비로 탈바꿈시키는 바로 그 힘이 당신의 정신을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오직 하나. 그 힘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며 당신이 정한 단 하나의 숭고한 목표를 향해 그 힘을 이끄는 것입니다. 믿음과 끈기를 가지고 이 일을 해낸다면 기적은 일상이 될 것입니다. 불가능은 필연이 되고 당신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힘이 언제나 내면에 존재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이 원칙이야말로 다른 어떤 단일 요인보다도 더 많은 백만장자를 탄생시킨 비결입니다. 그 원리는 지극히 단순하여 오히려 대다수가 지나쳐버립니다. 허나 그 힘은 실로 막강하여 실천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해진 보수만큼의 일만 할 뿐입니다. 오직 요구받은 만큼, 주어진 의무만큼만 움직입니다. 그러고는 왜 자신에게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일례로 찰스 슈왑은 앤드류 카네기로부터 막대한 손실을 내던 제철소의 운영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전의 온갖 경영자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실패했었죠. 슈왑은 한 가지 조건을 걸고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방식대로 경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방식이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요구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밑에 있는 모든 직원에게도 같은 원칙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실패하던 그 제철소는 카네기 시스템 전체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슈왑이 받은 부장은 단 1년간의 성과에 대한 보너스 100만 달러였습니다. 당시 1000달러가 엄청난 재산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수익 체증의 법칙은 자연과 인간의 모든 활동을 지배합니다. 기대치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제공했을 때 당신은 당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학적인 법칙입니다. 남다른 정성으로 작물을 돌보는 농부는 유난히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인은 충성스러운 고객층을 확보하게 됩니다. 요구된 것 이상의 일을 해내는 직원은 필연적으로 더 큰 책임과 보상이 따르는 자리로 오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최소한만 일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태도로 업무에 임합니다. 그들은 시계만 쳐다보고 추가 업무에 분개하며 자신의 급여에 대해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평생 밑바닥에 머무르는 이들입니다. 쓰라린 마음과 분노에 차서 자신이 가난이라는 현실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공의 기본 법칙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실패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의 탓으로 돌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녹초가 될 때까지 몰아붙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품격과 열정, 그리고 탁월함을 더하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을지,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 가치를 더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원칙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어둠 속의 등대처럼 평범한 대중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이게 됩니다. 기회가 당신을 찾아오고 승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성공은 더 이상 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가 됩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이 원칙 위에 그의 모든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는 오직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습관을 보여준 사람만을 승진시켰습니다. 그는 그들이 한 일에 대해 보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는 보수 이상의 일을 하려는 의지에 대해 보상했습니다. 그의 조직에서 부와 명성을 얻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편애가 아니었습니다.
변치 않는 성공 법칙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선언할 때 당신은 기대를 뛰어넘을 기회를 찾도록 당신의 정신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서비스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샘솟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약속된 것 이상을 해내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평판은 당신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은행에 있는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이유는 이 평판이 당신에게 번영의 기회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부를 끌어당긴다. 이 진리는 성공이 타인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진다는 그릇된 믿음을 영원히 파괴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위대한 부는 봉사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얻는 보상의 크기는 언제나 당신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정비례할 것입니다. 헨리 포드가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 된 것은 타인을 착취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착은 이윤이 아니라 대중에게 저렴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생산 방식을 혁신했습니다.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질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에게 흘러들어온 막대한 부는 수백만 명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만 버는 사업은 초라한 사업이다. 돈이란 제공된 서비스의 상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오직 가지려고만 하는 사람에게서는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보상의 법칙이 작용하는 방식이며 이 법칙은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확실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은 그 결과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이 법칙을 어길 수 없습니다.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부를 얻으려 했던 모든 사람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반면 서비스에 집중했던 모든 사람은 결국 번영을 누렸습니다. 프랭크 W. 우러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단지 몇 센트의 동전밖에 쓸 돈이 없는 사람들을 섬긴다는 단순한 아이디어로 부를 쌓았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이들을 수익성이 없다고 무시하는 동안 우러스는 봉사할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쇼핑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양질의 상품을 찾을 수 있는 상점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5센트와 10센트짜리 상점은 수백만 명에게 봉사했고 그를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JP 모건은 교묘한 조작이 아니라 체계적인 조직화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는 미국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자본과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철도, 철강회사, 은행을 투자자와 대중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조직했습니다. 그의 부는 미국 산업의 기반을 닦는 데 제공한 귀중한 서비스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부를 끌어당긴다고 확언할 때 당신은 자신을 이 우주적인 법칙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봉사할 기회를 끌어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면에 섬김의 의식이라 부르는 것이 깨어나게 됩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든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자각이며 강력한 끌어당김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힘은 사람들을 당신 곁으로 이끌고 굳게 닫혀있던 기회의 문을 열어주며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부를 밀어냅니다. 교환이라는 우주의 근본 법칙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지 않고 얻으려 하고 심지 않고 거두려 합니다. 먼저 채우지 않고 인출하려 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섬김의 의식을 지닌 사람은 부를 끌어당깁니다. 받기 전에 먼저 베풀어야 한다는 진리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거두기 전에 씨앗을 뿌려야 하고 인출하기 전에 먼저 예금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이면 단순히 뛰어난 사업 수완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주가 작동하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성공은 더 이상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필연이 됩니다. 나는 모든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바꿉니다.
지금부터 전할 원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올가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당신을 영원히 해방시킬 것입니다. 모든 역경, 모든 실패, 모든 가슴 아픈 순간 속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더 큰 이로움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공허한 위로가 아닙니다. 위대한 성공을 이룬 모든 이들의 삶이 증명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21살에 사업에 실패했고 22살에는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24살에 또다시 사업에 실패했으며 26에는 사랑하는 연인을 잃었습니다. 27살에는 극심한 심경쇠약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는 29의 하원의장, 31의 선거인단, 34의 연방 하원의원, 46의 상원의원, 47에는 부통령 선거에서 연달아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49에 또다시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52의 나이에 그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어 분열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 모든 실패는 그를 준비시키고 단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운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교훈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의 선생님은 그가 너무 멍청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첫 2직장에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전구를 발명할 때는 10,000번이 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그렇게 많이 실패한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찾아냈을 뿐입니다. 각각의 실패는 그를 성공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습니다.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실패란 위대한 성취로 가는 길에 놓인 디딤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알류다비는 이 교훈을 누구보다 극적인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골드러시 시절 그와 그의 삼촌은 금맥을 발견하고 전 재산을 털어 채굴 장비를 마련했습니다. 장비값을 겨우 갚을 만큼의 광석을 캐내자 금맥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필사적으로 땅을 팠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포기하고 장비를 고물상에게 단돈 몇백 달러에 팔아넘겼습니다. 고물상은 광산 전문가를 고용했고 그는 다비 형제가 포기한 지점에서 불과 3피트만 더 파면 금맥이 나올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산에서 수백만 달러어치의 금을 캐냈습니다. 하지만 다비는 이 뼈아픈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보험 영업에 뛰어들어 끈기라는 교훈을 실천했고 마침내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보험 판매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끝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패배의 첫 신호에 모든 것을 그만둡니다. 의시지적인 좌절을 영원한 재앙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영원한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현실이 될 뿐입니다. 모든 실패는 일시적이며 모든 패배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모든 좌절은 화려한 재기를 위한 준비 과정이지만 오직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어떤 경험이든 자산으로 바꾸는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모든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고 다짐할 때 당신은 모든 좌절 속에서 교훈과 기회 그리고 숨겨진 이점을 찾아내도록 당신의 정신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실패 면역력이라 부를 만한 힘을 기르게 됩니다. 이는 어떤 패배에서도 신속하게 회복하고 그것을 다음 성공을 위한 연료로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자연은 저항을 통해 강인함을 창조합니다. 거센 바람에 맞서 싸우는 나무가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저항을 이겨내는 근육이 가장 강하게 성장합니다. 가장 많은 실패를 극복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성공의 그릇을 갖추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꾸준히 삶에 적용할 때 당신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그것을 스승이자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단련의 과정이며 성취로 가는 길에 필수적인 단계로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이란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실패를 지혜와 힘, 그리고 결단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인내와 끈기로 나의 성공을 쌓아 올립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이 원리는 거의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태초부터 그러했듯 오늘날에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오래도록 지속되는 모든 성공은 시간을 들여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끈기 있게 만들어집니다. 지름길도 마법 같은 공식도 하룻밤 사이의 기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건축과 같아서 인내와 끈기를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제임스 J. 힐은 자신의 철도 제국을 건설하는데 20년을 바쳤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황무지에 철로를 놓고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했으며 반복되는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계획을 힐의 어리석은 짓이라 부르며 조롱했지만 그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힐은 위대한 업적일수록 무르익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남들이라면 포기했을 때 그는 버텼고 남들이라면 서둘렀을 때 그는 인내했으며 남들이라면 버렸을 계획을 그는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레이트 노던 철도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운송 시스템 중 하나가 되었고 힐은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리의 원칙은 단지 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성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이 노력을 멈추지 않는 매일매일 당신의 기반은 한층씩 더해집니다. 각각의 작은 발전은 이전의 발전 위에 쌓이고 하나씩 얻은 교훈은 다음 단계를 더 수월하게 만듭니다. 이 복리 효과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를 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끈기 있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하고 축적된 모든 노력이 폭발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마셜 필드는 이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상점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포기할 것인가? 다시 지을 것인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패배를 받아들였겠지만 필드는 화재를 끝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창조할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내와 끈기로 재건에 나섰고 단순한 상점이 아닌 100년 넘게 그의 이름으로 기억돼 유통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잘 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통달하려는 인내와 높은 기준을 유지하려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조급함이야말로 잠재된 성공을 파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조급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돌파구가 바로 눈앞에 있을 때 노력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릇된 결정과 성급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필연적인 실패로 귀결될 뿐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씨앗을 심고는 자랐나는지 확인하려 매일 땅을 파헤치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습니다. 반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씨를 뿌릴 때와 거두어 들일 때가 따로 있음을, 그리고 그 순리를 거스를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끈기란 다른 모든 자질들을 비로소 의미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끈기가 없다면 비범한 재능도 싫어지고 고된 배움도 공허해지며 찾아온 기회마저 허망하게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끈기만 있다면 평범한 능력으로도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케빈 쿨리지가 남긴 이 말은 진리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끈기를 대신할 수는 없다. 재능도 마찬가지다. 재능을 지니고도 실패한 사람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 천재성도 예외는 아니다. 보상받지 못한 천재라는 말은 속담처럼 흔하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배운 낙오자들로 가득하다. 오직 끈기와 결단력만이 전능한 힘을 지닌다. 매일 아침 인내와 끈기로 성공을 쌓아 올리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선언할 때 당신은 장기적인 성공을 향해 당신의 정신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즉각적인 만족감이라는 병에 맞설 면역력을 갖추게 됩니다. 당신은 성장과 발전이라는 위대한 자연의 섭리에
스스로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공이 단거리 질주가 아닌 마라톤임을 아는 이들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성공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기나긴 과정이며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한 인내와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계속 나아가게 하는 끈기가 필요한 여정 말입니다. 나의 정신은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굳게 닫혀 있다. 당신의 마음은 무엇이든 심는 대로 자라나는 하나의 정원과도 같습니다.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의심과 두려움, 한계라는 씨앗을 심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의 정원에서는 바로 그것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력에 마음의 문을 닫고 오직 믿음과 자신감, 가능성의 씨앗만을 심는다면 당신은 성공이라는 풍요로운 정신의 정원을 가꾸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열거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패했기에 당신 또한 실패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포기했기에 당신 역시 포기할 것이라 단정합니다. 그들은 한계에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도 그 한계라는 족쇄를 채우려 드는 것입니다. 그리엘모 마르코니가 무선통신이라는 아이디어를 발표했을 때 바로 이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완전히 실성했다고 확신한 나머지 그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니는 그들의 부정적인 목소리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는 그 덕분에 무선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자신의 자동차를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끊임없는 부정적인 공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기술자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증명하려 했고 금융 전문가들은 그가 파산할 것이라고 단언했으며 심지어 그의 아버지마저 그를 만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포드는 할 수 있다고 외치는 내면의 목소리를 제외한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정신적 규율을 연마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의 의심과 두려움이 자신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단지 모델 T라는 자동차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대한 산업 그 자체였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질병처럼 퍼져나갑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불평과 비난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두려움이 당신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도록 허용하는 순간 당신은 감염되고 맙니다. 당신 안의 긍정적인 생각은 힘을 잃고 믿음은 약해지며 꿈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침입자로부터 집을 지키듯 당신의 정신의 문을 철저히 지켜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정신적 치환기법이야말로 부정적인 영향력에 맞서는 당신의 방패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단순히 저항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자리를 대체해야만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하거든 즉시 그것을 해낸 사람들의 사례를 떠올리십시오. 의심이 마음속에 스며들려 하거든 그 자리를 확고한 믿음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거든 용기로 응답하십시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나에게 힘을 주는 것에 의식적으로 집중하겠다는 단호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의식을 지배하도록 허락한 생각이 무엇이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잠재의식은 그 생각이 참인지 거짓인지 혹은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수용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마음속에 들이는 것들을 무자비할 정도로 까다롭게 선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정신의 문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생각, 모든 영향력, 모든 제안을 검토하여 오직 당신의 확고하고 주된 목표에 부합하는 것들만 통과시켜야 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마음이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닫혀 있음을 선포할 때 당신은 정신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의식 주위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치게 됩니다.
당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가 된다는 진리를 깨달은 이들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공을 위한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이 자신의 생각에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과 같습니다. 나는 오늘이라는 날과 그 안에 있는 기회에 감사합니다. 감사란 단순히 유쾌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고마워하는 것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자력과 같은 힘입니다. 이는 물리학의 법칙만큼이나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실어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든 확장됩니다. 결핍에 집중하면 더 큰 결핍을 마주하게 되고 풍요에 집중하면 더 큰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감사는 당신의 초점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맞는 열쇠입니다. 존 디 록펠러는 매일 아침을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도 채 벌지 못하는 힘겨운 격리사원이었을 때조차도 그는 자신의 건강과 직업, 그리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는 그가 스탠더드 오일을 건설하도록 도와줄 사람들과 환경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성공이 재정적인 재능 덕분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 덕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의 원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당신이 지금 누리는 축복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에 감사할 때 당신은 더 위대한 축복을 끌어당기는 정신적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희망 섞인 공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법칙의 실질적인 적용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감정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든 더 많이 인지하고 끌어당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형태로 그 감정을 제공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불평거리를 끌어당깁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비판거리를 찾아냅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정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이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신적 태도를 통해 더 큰 어려움을 만들어냄으로써 삶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옳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직 공장의 미천한 실감계 소년으로 시작했지만 평생에 걸쳐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을 끌어당겼던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르침을 준 모든 이에게, 성장의 발판이 되어준 모든 순간에, 그리고 실패를 통해 얻은 모든 깨달음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바로 이 감사의 마음이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냈고 훗날 그의 철강 제국 건설을 도울 인재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진심을 담아 이 다짐을 외칠 때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를 깨우게 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주변 세상 속에서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를 기회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것을 기회를 알아보는 감각이라 부릅니다. 이는 매일 당신을 둘러싼 무수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사실 기회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감사의 마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볼 수 없는 축복에 둘러싸여 있고 알아챌 수 없는 기회들 속에서 살아가며 손에 닿지 않는 풍요로움을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무한히 확장하는 가능성이 우주에 삽니다. 하나의 감사함이 또 다른 감사함을 낳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린 하나의 기회는 더 큰 기회로 이어지고 인지한 하나의 축복은 더 많은 축복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선순환이며 그 시작은 감사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동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단호함과 용기를 가지고 행동한다. 우유부단함과 미루는 습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요인보다도 더 많은 기회를 주겨왔습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동안 인생은 흘러갑니다. 당신이 숙고하는 동안 다른 이들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당신이 완벽한 조건만을 기다리는 동안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행동하는 자들이 당신이 원하는 보상을 차지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사람들과 구별되는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한 번 내린 결정은 좀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자신의 군사적 천재성을 단 한 가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장군들이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2시간 전에 결정을 내린다. 이것이 그에게 주도권을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적들이 여전히 숙고하고 있을 때 그는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그의 지난 수에 대응하고 있을 때 그는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행동하는 자에게 보상하고 망설이는 자를 벌합니다. 이는 중력처럼 결코 변치 않는 법칙입니다. 비록 불완전하게라도 행동을 시작하면 당신은 거대한 힘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추진력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얻는 피드백을 통해 항로를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망설일 때 당신은 침체를 자초할 뿐입니다. 오직 후회만을 낳고 놓쳐버린 기회만을 끌어당길 뿐입니다. 에르난 코르테스는 수백만 명의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 600명의 병사와 함께 멕시코에 상륙했을 때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자신들의 배를 불태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그의 병사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승리 혹은 죽음, 단 2가지뿐이었습니다. 후퇴란 있을 수 없었고 재고의 여지도 없었으며 망설일 틈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단호한 행동 하나가 평범한 사람들을 정복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실패라는 선택지가 사라졌기에 그들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두려움이야말로 우유부단함의 근원입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이유는 잘못된 선택을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선택이란 없습니다. 오직 배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결정은 설령 그것이 일시적인 실패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귀중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진정으로 잘못된 유일한 선택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비록 그 결정이 틀린 것으로 판명나더라도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 무한히 더 나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시어도 루스벨트는 단호한 행동이라는 원칙 위에 자신의 전생애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행동했으며 그 결과로부터 배우고 자신의 방식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바로 이 결단력이 병약했던 한 소년을 미 합중국 대통령의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기란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무언가를 성취한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느껴본 경험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용기란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근육과 같다는 것을 압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다음 도전을 위한 용기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의 단호한 행동은 다음 행동을 더 쉽게 만듭니다. 매일 아침 단호함과 용기로 행동하겠다고 다짐할 때 당신은 망설임 대신 행동하도록 당신의 정신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회를 알아보고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붙잡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시킵니다. 당신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닌 실천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반응하는 자가 아닌 주도하는 자로, 의심하는 자가 아닌 결단하는 자로 거듭납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따르기보다 감히 이끌고자 하는 이들에게 부상하는 그 거대한 주도권의 힘과 함께하게 됩니다. 나는 본래 내가 되어야만 했던 그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 마지막 다짐은 앞서 말한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란 단순히 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높은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저마다 고유한 자신만의 선물과 재능, 그리고 발현되어야 할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 삶의 진정한 목적은 당신이 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부커 T 워싱턴은 노예로 태어났지만 주어진 환경이 자신의 운명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자신의 내면에 위대함의 씨앗이 장재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매일 그는 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교육하고 인격을 갈고 닦았으며 자신의 역량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자이자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그에게 유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야 할 존재가 되겠다는 신념에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원리는 모든 생명체의 근간을 이룹니다. 당신은 성장하거나 혹은 죽어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전하기를 멈추고 배우기를 멈추고 나아지기를 멈출 때 당신은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성장에 헌신할 때 당신은 우주의 창조적인 힘과 하나가 됩니다. 당신은 무한히 확장하는 인간 잠재력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아마 그 어떤 미국인보다도 이 원리를 깊이 이해했던 인물일 것입니다. 그는 13가지의 덕목 체계를 만들고 매주 하나씩 그 덕목을 연마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을 성찰하며 부족했던 점을 기록하고 더 나아지기를 굳게 다짐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선을 향한 이 헌신은 한낱 인쇄소 견습생이었던 그를 발명가, 외교관, 철학자이자 과학자이며 건국의 아버지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매일의 작은 진전이 쌓여 극적인 변화를 이룹니다. 당신은 단 한 번의 거창한 행동으로 운명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번의 작은 자기 연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지식의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재능을 갈고 닦을 때마다 내면의 나약함을 극복하고 강인함을 세우는 그 모든 순간이 모여 당심이라는 존재를 빚어냅니다. 오늘의 당신은 과거의 모든 시간이 쌓아 올린 결정체인 셈입니다. 미래의 그대는 바로 오늘 그대가 내딛는 한 걸음으로 빚어집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의식과 무의식은 끝없는 성장을 향한 여정에 나란히 서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그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저는 이것을 존재의 법칙이라 부르는데 우주의 거대한 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대의 잠재의식은 성장을 위한 기회들을 눈앞에 펼쳐 보일 것입니다. 그대를 이끌어줄 스승과 책, 그리고 경험들이 삶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그대는 정체가 아닌 진화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보다 훨씬 초라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주변 환경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둡니다. 타인이 씌운 한계의 굴레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성장을 멈추고, 직장을 구하는 순간 배움을 멈추며, 약간의 안락함을 얻는 순간 진화를 멈춥니다. 그들은 30에 이미 정신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70이 되어서야 땅에 묻힙니다. 그 사이 40년이라는 세월은 본래 피어났어야 할 위대한 가능성의 살아있는 성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는 평범함에 머물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대 안에는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천재성이, 표현되기를 갈망하는 위대함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잠재력이 잠들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온갖 기적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생명의 힘이 그대의 혈관 속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대가 할 일은 오직 이 힘과 온전히 협력하는 것뿐입니다.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한계라는 장벽을 걷어내어 그 힘이 그대를 통해 남김없이 발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깊은 감정을 실어 이 다짐을 외칠 때 그대는 자신의 진화를 향한 신성한 서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는 안주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며 자신의 가장 높은 가능성 이하의 것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인생이란 끊임없이 되어가는 여정이며 그 기쁨은 어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과정 자체에 있음을 이해하는 이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대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창조적인 의도와 그대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든 것이 됨으로써 그 의도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11개의 문장을 단순한 단어에 나열해서 그대의 삶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힘으로 바꿀 신성한 의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서두르며 건성으로 행하는 가벼운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의 온전한 정신과 영혼을 쏟아부어야 하는 내면을 재창조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최소 30분 전에 일어나십시오. 이 시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자신의 변화를 위해 단 30분도 투자할 의지가 없다면 그대는 성공에 대해 진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대한 부를 쌓고 영원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하루의 첫 시간을 정신을 준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전사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듯 그들은 이런 준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재의식은 새로운 각인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도의 집중을 요구합니다. 방해는 그 연결을 끊고 효과를 약화시킵니다. 필요하다면 문을 잠그십시오. 가족들에게 이 시간은 신성한 시간임을 알리십시오.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듯 이 시간을 지켜내야 합니다. 실로 이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똑보라로 응시하십시오. 이것은 중요합니다. 눈은 영혼의 창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눈을 맞추며 말할 때 그대는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강력한 소통의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것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한 번도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인내하십시오. 자신과의 이 직접적인 소통은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끌어낼 수 있는 모든 감정과 확신을 담아 각 문장을 소리내어 외치십시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말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단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감정의 파동에 반응합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진실의 힘이 온몸을 통해 솟구치는 것을 느끼십시오. 나의 명확한 목표가 나의 모든 행동을 이끈다고 선언할 때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상상하고 그 성취의 기쁨을 느끼십시오. 이 강렬한 감정이야말로 그 말들을 잠재의식 깊은 곳으로 밀어넣어 뿌리내리고 자라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각 문장을 3번씩 반복하십시오. 첫 번째는 생각을 확립하기 위해 말하고, 두 번째는 감정을 더하여 그 인상을 깊게 새기기 위해 말하며, 세 번째는 이미 삶에서 이루어진 사실로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이처럼 강도를 높여가는 반복은 생각을 습관으로, 습관을 인격으로, 그리고 인격을 운명으로 바꾸는 신경회로를 만들어냅니다. 11개의 문장을 모두 말한 후에는 5분 동안 고요히 머무르십시오. 이 시간은 잠재의식이 그대가 선언한 것을 흡수하고 처리하기 시작하는 각인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문제나 계획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한 기대감 속에서 그대가 심은 씨앗이 이미 잠재의식이라는 비옥한 토양에서 싹트기 시작했음을 믿으며 머무르십시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대의 잠재의식은 수년간의 부정적인 관념에 길들여져 왔기에 새로운 패턴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날 동안의 꾸준한 수련이 필요합니다. 처음 30날 동안 단 하루라도 걸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순수한 이해입니다. 꾸준함은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드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30날이 지나면 이 수련은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60날이 지나면 그대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나타나는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90날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게서 보이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충실히 수련을 이어간 후에는 그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대는 성공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침 의식이 자신들의 삶에 가져온 기적적인 변화에 대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가족을 겨우 먹여 살리던 한 영업사원은 회사 최고의 실적을 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숙명으로 받아들였던 한 노동자는 그를 부유하게 만들어준 발명품을 개발했습니다. 소심했던 한 직원은 자신감 넘치는 경영자로 변모했습니다. 이것들은 초자연적인 의미의 기적이 아니라 마음을 성공의 법칙과 일치시켰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너무 단순해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가장 위대한 진리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서도 아는 대로 살지 않는 학식 있는 실패자들로 가득합니다. 부디 그들 중 하나가 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알람을 30분 일찍 맞추십시오. 오늘 밤 그대만의 신성한 공간을 준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11개의 문장을 외울 때까지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당신의 모든 삶은 바로 이 선택의 순간을 위해 존재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막연히 무언가 달라지기만을 바라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당신의 정신을 지배하고 원하는 변화를 창조해낼 것입니까?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스스로 정신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타인이 당신을 그들의 목적에 맞게 길들일 것입니다. 당신만의 인생 설계를 그리지 않는다면 결국 타인의 계획에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뒀을 것 같습니까? 보잘것없는 것들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합니다. 당신은 이제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성취자로 탈바꿈시킨 아침의 의식을 손에 넣었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은 카네기가, 포드가, 그리고 에디슨이 가졌던 시간과 단 1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과 그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첫 30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성공을 위한 정신적 각본을 짜는 데 사용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평범함에 묶어두었던 족쇄는 이미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그 족쇄를 영원히 끊어낼 단어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며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가장 위대한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다는 것을. 지금의 당신을 넘어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로 향하는 여정 말입니다. 온 우주가 당신의 새로운 명령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새로운 각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내일의 여명 속에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찍 일어나십시오.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온전히 믿으십시오. 결단력 있게 행동하십시오. 지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실패를 성공으로, 가난을 부로 바꾸어낸 이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이름 없는 존재에서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존재로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질문은 단 하나. 당신은 그 비밀을 사용할 것입니까? 앞으로 24시간 안에 내리는 당신의 결정이 남은 인생 전체의 항로를 결정할 것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용기 있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성공을 선택하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11개의 문장으로 하루를 여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성취라는 왕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그 열쇠를 사용하는 것은 온전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